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3월도 어떻게 보면 2주차에 저희는 첫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들도 역시 1, 3월에 뭐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한 바퀴 이제 돌린 거잖아요. 전체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은 이제 3월 달에 더 이제 숙달의 시기로 가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첫 수업인 선생님들은 새로운 내용들 이제 습득하는 시기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이제 사람마다 그러면 배움의 정도가 다른 거지요. 하지만 보통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좀 훑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요,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속도가 1, 3월보다는 많이 느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그래서 너무 뭐 빠른 속도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3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지금 하는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특은 유특 나름대로 일반 유아가 있을 거고, 초등은 초등 나름대로 초등 특과정, 그러니까 초등 특수와 관련된 특과정도 있을 거고, 초등교육과정도 있을 거고, 중등은 계속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공부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3월 달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특수교육학이긴 하지만 미리 앞서서 특과정을 언제 개강하는지 너무 많이 물어봐서요. 잠깐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3월 강의 계획 들어가도록 할게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단 초등부터 시작이고요. 저희는 3월 20날 제가 강의를 찍으니까 21일 정도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책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초등 관련된 내용들이 좀 끝나야 중등에 관련된 교재가 추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중등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그럼 3월 말 정도에 특과정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유특도 유특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이제 중등 특과정 책이 교재가 출간이 되어야 그 다음 주 이제 4월 달 초반에 이렇게 유특과 관련되어 있는 교재가 이제 출간된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과는 조금은 커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칠판, 전자칠판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기출을 분석을 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기본 내용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기출 문제도 풀고 그것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이 아니라 이제 영역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영역별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영역별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도 저는 주제별로 조금 더 쪼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문제들을 매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음영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가르쳐 줄 거고, 그 음영 처리되어 있는 문제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분석하는 강의로 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다 최종적으로 만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전체 지문이 정서 및 행동장애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중간 여러 영역들이 섞였다라고 했을 때는 정서행동과 관련된 부분들만 자세하게 분석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론을 저희가 이제 프린트 자료로 진행이 되지요. 아직까지 제가 어제까지 들어갔을 때 각각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강론 같은 경우는 일단 학습장애 정도 샀습니다. 그 학습장애는 뭐 전체 내용보다는 요즘에 낮은 학습자 이렇게 좀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경계선 있는 학습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강론이 있어서 일단 그 교재는 샀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제 출판사에서 개론서 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양명희 교수님 등등등, 이제 그래도 개론서이긴 하지만 저희 출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개론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프린트 자료가 생각보다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서하고 자폐 같은 경우는 이거 기본 이론서에서 배웠네? 라고 하는 정도 안에서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양이 좀 적은 것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프린트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문행이라든지 추후의 지적 장애라든지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들 혹은 중간중간 새로운 강론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혼자 강의를 따로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 초등 선생님들은 강론 내가 이것까지 다 볼 필요가 없겠지라고 한다면 쭉 한번 들어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심화를 자세히 들으면서 다시 복습의 의미로 삼아야지라고 해서 자세히 또 강의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혹은 내용이 많은 영역들은 저 혼자 따로 심화 강의를 찍어서 그 프린트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1, 3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 직강생 선생님들 한 해에서 구두 스피치식으로 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피드백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많은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이 줌에 참여를 해서 묻고 답하는 걸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많이 있으셨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공부의 정도가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혜택 주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 3월에 이제 줌 미팅하고 묻고 답하는 시간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줌 미팅 시간을 가져서 진행을 할 건데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 설명해주고 또 그에 따른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Q&A식이라고 나타난 분도 여기 Q&A라고 하는 것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있지만요. 저희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개설을 할 거거든요. 정서면 정서, 자폐면 자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문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좀 의견을 달라고 해서요. 그 다시 한번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을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직강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도 줌에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몇백 명 인원 줌으로 이제 신청이 나왔거든요. 그럼 100명 이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진행은 바로 진행하진 않고요. 아마 저희가 정서 자폐 끝나고 이제 첫 수업이 줌 미팅이 들어갈 거니까요. 한 3주차나 4주차 이 정도. 그리고 직강생들 위주가 아닌 같이 이제 인강생들 겸용 같이 이제 저희가 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강생 선생님들은 강의를 늦게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문자로 언제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미리 줌에 관련된 주소라든지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이론도 배우고 해당하는 장애 영역 부분에서 내용이 많은 것들은 따로 서진 선생님이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강론 심화, 중요 강론 짚어보기, 신강론 테마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들은 첫 번째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강론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면 프린트라든지 내용을 제가 선별해서 이 테마 특강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장애 영역들인데요. 정서하고 자폐는 많은 내용이 프린트 자료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 시간에 프린트 자료와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것과 진행을 할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차에 심화 자료까지 다 나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23, 24가 문제 행동 첫 주 갖고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시간표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보통 2주 정도 잡거든요, 문행 파트는. 그리고 저희가 꽃 중에 꽃이고, 이건 보통 선생님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으면 20점
9점 정도 나오고 초등 같은 경우는 많으면 또 10점, 중등은 8점 이 정도가 많은 그래서 가장 모든 영역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첫째 주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요. 2주 정도 잡고 문행을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들어 온 자료만 지금 100쪽이 이상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성봉 교수님 것만 할 건지 정말 다 끌어다가 모든 강론을 다 정리해서 처음부터 심화 자료를 찍을 건지는 이제 자료 만들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때부터 이제 심화 강의가 따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2주 빼고 더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주씩 미뤄질 거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에서도 뭐 송주만 교수님 3판이라든지 혹은 뭐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선생님들이 12차 정의에 대한 강론들을 많이 언급을 하세요. 당연히 그것들도 제가 따로 심화 강의로 그러니까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장애, 그다음에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넘어갈 거고 학습장애, 또 사전과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5에도 그랬듯이 따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고요. 한 주씩 미루다 보면은 이건 저 혼자 또 인강으로 따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 영역이 직강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에게 직강이 아닌 또 따로 들으셔도 좋은 영역들, 사전과 평가라든지 추후에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지금 0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진행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또 인강으로 또 할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3, 4월에 모든 것이 사전과 평가까지 28일 끝나진 않고 더 제가 인강으로 보충해서 찍어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이제 듣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아니면 실습을 가는 선생님들도 있을 건데 역시 여기에서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6주밖에 안 되지만 따로 보충 강의를 미리 다 찍어서 6주 안에 모든 저희가 3, 4권에 해당하는 장애 영역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7월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복습 기간을 둘 수 있게끔 해줄 건데요. 그래서 7월 들어가기 전에 약 2주 정도인가 아니면 많으면 3주 정도 빌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걸 복습하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합격 특강을 들으시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주지만 8주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미리 다 강의를 안내하고 찍어서 해드리니까요. 선생님들이 강의는 충분히 넘치고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체적으로 듣는 게 이제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혜택이 달라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들이 오늘 프린트 그 내용을 보시면 무료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수강생 그 특전 이걸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이걸로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이 2024 대비 스페셜 특전 정리라고 해서 무료 강의나 강의 할인, 무료 2차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한 강좌만 들어도 저희가 2차 그 정조희 선생님 거 강의가 무료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좀 달라져서 그거를 말씀을 꼭 드려야지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패키지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데 올해부터는요. 물론 1년 패키지는 다 무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연팩 외에 이제 들어가는 2차를 좀 더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팩의 패키지 수강 시 초등하고 중등은 정조희 선생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어요. 패키지 듣는 선생님부터는 그래도 무료로 좀 강의를 열어주시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까지는 그러면 해주신다고. 만약에 이제 무료로 듣게 되지 않는 분들은 정조희 선생님이 현직 교사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설에서 강의를 하시는 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수쿨 안에 보시면 교육사랑 연수회라고 해서 현직 교사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또 그 강의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강의하는 강좌 그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의를 찍는 걸 저희가 이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패키지가 아닌 분들은 나중에 또 거기서 강의를 결제하셔서 2차 강의를 수강을 따로 하셔야 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팩에 이제 패키지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1, 3월 들었는데 7, 8월만 들었어요. 그럼 패키지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 2차 무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그걸 정리하는 것에 많이 불편함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패키지 아니면 무료 특강이 어렵다라고 또 저희가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각 2강좌 이상이 아닌 그냥 패키지 안에서만 저희가 들어간다는 걸 계속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핵심 기출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에 작년 것도 무료로 듣는 것도 있지만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은 2차 대비가 무료로 듣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은 와닿진 않겠지만요. 나중에 이 강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혜택이 많이 받는지를 분명히 느끼실 거고 여러 또 합격수기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유특 선생님들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미리 또 말씀을 드리려고 유특 선생님들은 현직 교사분이 이렇게 교육사랑 연수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그 키즈쌤하고 저랑 조인을 해서 이제 2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키즈쌤들 또 커리랑 저랑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할인 정도 혜택만 들어가고 연팩은 무료지만 여기서는 할인이 들어간다는 거에서 초등하고 중등하고 유특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선생님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2차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런 강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편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 자료집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화 자료도 있고 자료가 이렇게 3개씩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식을 볼 때는 문제편에 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식을 전체적으로 훑어줄 때는 문제편에 있는 도식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설 자료에 저희가 1, 3월에 배웠던 이론 내용들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1, 3월에 배웠던 이론 내용들이 해설 자료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용을 볼게요 라고 한다면 해설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해설 자료에 있는 내용 보다가 선생님 심화 자료 프린트 한번 볼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프린트 같이 선생님들이 펼치면서 이렇게 3개를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잘 또 선생님들이 감안을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편 보세요. 해설 자료의 페이지 몇 쪽이에요? 심화 자료 몇 쪽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받았던 내용은 이미지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식 자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인강생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 이미지 자료와 혹은 도식 자료들은 1, 3월에 배웠던 그 도식과 거의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요. 혹시 프린트할 때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그거는 프린트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융통성 있게 인강생 선생님들은 프린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내사항은 심화 자료가 분명히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쌓아놓으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나? 아무튼 선생님들께서 이 심화 자료를 계속 나눠드리고 강의도 하다 보면 계속 이 나눠주는 게 압박으로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또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건데요. 내가 3화에서 6월 달까지는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체크해주는 거 그때그때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모든 거 완벽하게 습득하고 암기하라는 의도는 아니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료를 받으셔도 이거 어차피 7, 8월에도 볼 거고 또 임용 볼 때까지 내가 계속 익숙하게 다루어지는 자료들이니까 이것을 계속 이때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이 자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한 유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 유하고 유특 거의 50대 50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에 대한 양보다는 기출문제를 더 위주로 자세히 보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전공에 따라 심화 자료는 그냥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적정선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특은 기출문제 분석하고 내용들 기출의 위주라고 한다면 초등하고 중등은 이제 심화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겠다라고 서진 선생님이 안내를
줄 거니까 그 정도에서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좀 더 심화 자료는 융통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이 많았지요. 또 근데 또 이거 이렇게 미리 말씀 안 드리면 또 카페에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도식을 먼저 보고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식 내용들은 기본 문제편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쉬운 영역 같은 경우는 전체 한번 훑고 들어가는 형태이지만 문행이나 학습장애처럼 양이 많은 것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도식을 좀 자세하고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한번 어떤 내용들을 훑고 지나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훑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도식을 할 거고 도식 내용 보면서 중간에 해설 자료, 문제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부할 준비 다 되신 거 맞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권 한 권씩 쌓을 때마다 실력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쭉 이제 경험을 해보면 진짜 공부는 3월 달부터 그게 확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실력을 다지는 더 튼튼히 견고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마음을 좀 더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3, 4, 5, 6 사실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주 한 주 한 주 공부를 하다 보면요 너무 생각보다 짧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길면 보면 길지만 내가 순간순간 현재 이렇게 공부하는 그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이 상반기가 짧게 느껴지다 보니 선생님들이 3, 6월 어떻게 버틸까라고 하기보다는 한 주 한 주 내가 복습 예습을 좀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한 주 한 주 내가 예습하는 게 좋아요? 복습하는 게 좋아요? 라고 또 많이 물어봐요. 기출문제 시간이죠.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선생님들이 풀어갖고 오셔야 훨씬 더 분석을 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음영 처리인 걸 저희는 수업 시간 위주로 나갈 거고 어차피 전체 다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선생님들은 음영 처리만 문제 풀지 마시고 어차피 1, 3월에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도 좀 답을 보고 뺏기는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전체적인 답을 계속 눈에 익히시는 게 나중에 속도, 암기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복습 혹은 예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용어 쓰는 게 이번에 장특법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해당하는 그 아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 거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이게 정서의 문제인지 행동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틀어서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서 및 행동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것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교사들의 관점을 저희는 추후에 교육적 정의 혹은 교육적 분류와 연결을 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학적 정의 혹은 정신의학적 혹은 임상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의사들에 의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이 아이들의 장애 명칭을 진단받는 것들을 선생님들은 이제 연결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정의라고 했을 때는 추후에 저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것도 언제 강의가 열리냐고 여러 번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또 역시 책을 만들어야 강의를 할 수가 있어서 빨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적인 정의,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구나라고 하는 흐름을 이제 잡으시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끈기 돋보기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은 교재에 선생님이 끈기 돋보기가 이 기본 이론서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설 자료 이거 보세요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 자료 보면 이런 끈기 돋보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대. 그랬을 때 정서 및 행동 장애로 주로 진단을 할 때는 3가지 내용도 보일 거고요. 지금처럼 4가지 있는 내용
내용들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 아이들보다 문제 행동 빈도라든지 이렇게 때리는 강도라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학습적인 거, 문제 행동 또 뭐 여러 가지 학습적인 거 이전에 그런 주의 집중 능력 뭐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다음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 이꼬르 역시 또 정의 교수님들마다 책의 설명은 다른데요. 시험 문제는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을 때 정신의학적인 거 앞에서 봤던 임상적인 거랑 비슷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볼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객관식부터 문제를 푼다고 했죠. 09년도부터 23년 굉장히 몇 년 인간을 지금 푸는 거죠. 예, 얼마나 용어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행동 차원적 분류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걸 배울 거고요. 행동 차원적 분류, 교육적 분류 둘 다 기출문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화라든지 외원화에 관련된 걸 볼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크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따 제가 추후에 자세히 파트 들어갈 때는 써드리면서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책마다 다르지만 정의와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 책이 있고 같게 보는 책이 있는데 주된 건 이성봉 교수님 강론, 즉 정서 및 행동장애 이호신 이성봉 교수님 강론에 근거해서 정의와 분류를 따로 저희는 우선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진행이 된다. 자,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는 배울 건데 뭐 공존장애는 정서의 문제, 행동의 문제 혹은 이런 것들을 또 내재화, 외현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판별 부분은 기출문제 표시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기출문제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문제집에는 없죠. 기출문제에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안 보면 안 되죠. 어떻게 확장이 될 건지 우리가 개념을 또 공부해야 돼서 이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긍정적 행동 지원 중에서도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든지 중재 반응 모형과 똑같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정서 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요. 저희는 단일 모델, 즉 신체 생리학적, 심리 역동적 이런 것들로 배웠는데 강론을 보면 이런 단일 모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합 모델이 있어요. 그럼 복합 혹은 통합 모델이라고 해서요. 두 가지 모델이 섞인 것들의 명칭들도 저희는 확장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단일 모델인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생물학적 모델,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아이들의 성향, 소양이라고 하는 유전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내가 무언가 채워졌을 때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성격의 문제를 저희는 심리 역동적인 모델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사고의 문제인 인지적인 모델도 있고 추후의 행동적인 생태학적인 모델 이런 것들은 단일 모델이라고 할 거예요. 한 가지씩의 모델 하지만 모델들이 섞일 거예요. 이걸 우리는 추후라고 한다면 내일 배울 것 같아요. 통합 모델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은 통합 모델에 해당하는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확장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개념적 모델, 이론적 관점은 단일 모델만 있는 건 아니고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 그런 것들은 또 역시 책마다 여러 개가 조금씩은 좀 다른 관점들도 있구나라고 해서 내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시험 문제는 단일 모델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왔으니까 유전, 기질무 등과 같은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강론은 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원인하고 중재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 위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나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실 때도 얘는 심리, 정서 대부분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 분노, 기쁨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원인을 살펴볼 건데 이런 원인들은 정서적인 거 충족되지 않는 거 뿐만 아니라 더 기출은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대로가 아닌 기출문제 위주로도 저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재도 집단 중재 정서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나왔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기출문제 위주로 저희는 가다 보니까 모든 이 도식화에 있는 게 시험 문제 다 나온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심리 역동적인 모델에서 17년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텀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생님들이 추후에 제가 자세히 들어갈 땐 예측해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인지 모델 너무 중요하죠. 모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여기 분석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 생각, 사고 이런 학습들의 그러니까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는 그러한 학습과 관련된 건데요. 모델링과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걸 큰 틀로 먼저 공부를 하실 때는 모델링은 따라하는 거잖아요. 따라하는 것을 배우는 거. 이게 사회인지 사회학습이구나. 그래서 따라하는 것을 배우는 습득하는 학습을 사회인지 사회학습.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 이론이라든지 사회학습이라든지 굳이 구분하진 않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지결함. 사고의 결함? 생각 자체가 없어?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있고 싶잖아요. 사실은 계속 머리를 쓰니까.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요. 인지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대한 생각,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추후에 한번 살펴볼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하나 볼 때도 잘못된 생각, 부적절한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추후에 배워보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모델링과 사회인지는 모델링 혹은 비디오 모델링과 연결해서 볼 거고, 인지결함, 초인지와 관련된 거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혹은 내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기교수, 자기기록, 자기평가, 자기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인 문제 해결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 왜곡과 관련해서는요.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분노 조절 훈련 그리고 귀흰 이론. 귀흰 이론을 이제 책을 찾아보면 귀흰의 성향 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귀인 이론, 귀인의 성향 어떤 결과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에서 알리비티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는 추후에 살펴볼 건데 양이 엄청 많구나 시험 문제는 여기서 폭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받아들이고 기출문제도 분석할 때도 여기부터 자세히 내가 분석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행동주의 공부할 때 여기서 끝나진 않겠구나. 문행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겠구나. 그래서 저희는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문제행동의 사례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행동주의 모델에서는요. 저희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그것을 중재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행동과 관련된 건 추후에 3주차 지겹도록 2주 동안 그 문행을 배울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불안이라든지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켜주는 것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거래라고 흐름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태학 모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관련해서 브로펜 브레너의 이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 5개에 해당하는 체계. 선생님 이 체계 구조 다 환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 미시 구조, 중간 구조, 외구조, 거시구조, 대구조, 대구조 이런 용어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구조 체계 다 같이 환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애착, 훈육은 유특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용어 정도만 한번 훑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니엘 모델에 관련된 원인 중재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심화 자료 보고 통합 모델에 대한 걸 이제 훑고 지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하위 유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네, 선생님들 이 하위 유형 보면 실제 이 내용들은
진단 기준. DSM-5 의사들에 의해서 진단되는 책이구나. 그럼 의사들이 보고 이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고 어떤 검사 데이터를 보고 어떤 아이들은 불안장애 중에서도 분리불안, 어떤 아이들은 뭐 사회적 불안장애 이렇게 진단명이 주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은 융통성 있게 말아.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 그럼 모든 진단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불안장애 부분은요, 키워드 위주로 제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외워야 되는 부분들만 체크해서 진단명 이렇게 봐라 라고 입고를 시킬 거고요. 이건 추후에 넘어가고, 그럼 다 그러겠지요. 우리는 의사들은 아니니까 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양극성 장애뿐만 아니라 심화 자료 보면 뭐 저희는 적응 장애, 뭐 급성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훑고 지나갈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계속 강조하고 그런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아이들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품행장애와 적대적 장애 추후에 ADHD와 관련된 진단 기준은요, 선생님들이 의사 이상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외허나 추후에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행동에 관련된 품행, 적대적 추후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의 진단 기준은 자세하게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품행 장애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역시 적대적 반항 장애, 그 다음에 추후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의사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암기는 하지만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현장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행동 파트에서 배우는 기능평가, 문제행동 파트에서 공부하는 행동중재 방법들이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꼭 정서 및 행동장애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추후에 3주차에 배우는 문행에서 다루는 것과 항상 뭐가 된다?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장애 올해 나왔죠? 그래서 특장애 작년에 할 때도 왠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특장애 아이들도 현장에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오은영 박사님의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할 건데요. 그거 보면 되게 선생님들도 그거 볼 시간이 없죠. 사실 저희는 저도 밥 먹을 때만 살짝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특성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장애들도 여러 번 방송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조금은 우리가 생소한 게 아니라 그래도 다뤄줄 수 있는 그래도 보편적인 아이들의 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특장애를 지도하는 것도 심화 자료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오은영 박사님의 말을 지금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특장애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제 틱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의식을 해서 계속 틱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 그것과 관련해서 중재들도 저희가 연결하는 것도 몇 개는 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거 배우구나라고 하는 흐름만 지금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에서 혹은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사례보다는 실제 일반학급 통합학급에서 일반 교사에 의해서 다뤄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중재하고 교육하는 것에 관련된 조언, 같이 함께 협력적인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세 번째 나오는 문행 파트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서, 자폐, 문행 파트에서 나오는 행동수정 내용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생각해봐라. 한 교수님이다. 학교에서 대부분 한 교수님이 이 모든 걸 다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문행만 따로 내고 자폐만 따로 내지는 절대 않는다. 항상 섞여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저도 1권은 이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가고 문제도 재밌게 이제 풀 건데요. 조금은 더 확장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육적인 정의, 교사. 자, 교사가 미리 얘는 정서민 행동장애 진단은 아니거든요. 뭐예요? 얘 정서민 행동장애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달라 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후에 선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정의, 교사들에 의해서 정서 및 행동장애가 추후에 분류가 되기도 하는 건데 잠깐만요. 그럼 추후에 이런 다관문 절차와 교사들은 연결할 수 있겠구나. 추후에 중재반응 모델, 추후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모델, 교사와 연결되어 있는 선별 과정이구나 라고 해서 지금은 좀 사고를 확장시켜도 되겠지요? 자, 제 말이 어려우면 그냥 교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교육적 정의, 교육적 분류, 다관문 절차, 다 선별의 과정, 교사들에 의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들에 의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교사는 얘 정서 및 행동 장애예요 라고 진단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얘가 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조금 더 문제 행동 심하니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까? 어떤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줄일까? 예방, 중재에 포인트를 주는 게 우리는 무엇이더라? 교사 입장이다. 항상 따라다니는 게 예방, 중재.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아이에게 학급 규칙도 만들고 땡땡아 뭐뭐 하기 전에 손으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예방하고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얘 한번 땡땡 가서 병원 가서 진단 좀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병원 가서니까 누가 판단해줘요? 의사들이 DSM-5에 관련된 책 서전에 근거해서 아이들의 특성에 부합하면 얘는 품행장애입니다. 얘는 예를 들면 불안장애 중에서도 사회적 불안장애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거예요. 진단을 하면 제 품행장애래, 제 뭐가 돼요? 낙인의 우려가 있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추후에 낙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임상적 정의에서 우리가 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확장하겠다. 나는 진단 받았어요. 예를 들어 품행장애라고. 특수교육 대상자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그에 맞는 혜택 등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정의하면 장특법, 그래서 제15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격한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적격하면 뭐가 된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볼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배울 때는요, 똑같아요. 정서 및 행동장애 정의 중에서도 이걸로 한번 바로 가보려고 그래요. 교육적 정의 분류 같은 말인데 교수님마다 강론책이 좀 다를 수는 있겠구나. 교수님들마다 강론책이 다를 수는 있겠구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대. 교육적 분류라는 용어로 출제가 됐으니 정의든 분류든 같으지만 분류라는 용어로 더 많이 출제가 됐대. 그런데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 분류. 자, 또 있어요. 범주적. 또 있어요. 행동 차원적. 그래서 교육적 분류, 경험적 분류, 범주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다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시되
어떤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 아이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내재화, 내현화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딱 봐도 제 일반 아이들보다 문제 행동 좀 심각한데? 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대요. 이런 아이들은 외현화, 외재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재화, 외현화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걸로도 시험 문제 나왔기도 했대. 자, 그럼 내재화, 불안, 추후의 우울이라고 해서요. 아이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잉, 통제와 연결해서 공부할 거고요. 외재화, 외현화, 외현화, 겉으로 드러나는 거래. 그래서 반항, 불복종.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격적인 여러 행동들이 있겠죠. 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통제가 결여가 됐대.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통제, 결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재화와 외현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불렀을 때의 장점. 아직 본문의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아까 DSM-5 임상적 정의는 낙인의 우려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요, 제 내재화래, 제 내현화래. 낙인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가장 큰 장점이구나 해서 낙인이라고 하는 이 라벨링을 우리가 표출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미리 이미 한 번 정도는 내용들을 봤다라는 전제하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재 교육이죠. 각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중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교육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 단점. 단점으로 볼 때는요, 또 책마다 다르지만 뭐예요? 내재화도 있고 외현화도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정서 및 행동 장애이면서도 학습 장애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장애가 두 가지인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대요. 그래서 단점이면서도 저희는 이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최근에는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의 명칭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 잡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해설 자료 6쪽으로 이제 가보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제 이론 먼저 훑고 이제 문제 풀 건데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끊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미리 10분 쉬고 이 본문 내용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눈빛은 공부하고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강해서 사실 저도 애매하게 계속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10분 먼저 쉬죠. 아시겠죠? 네, 10분 먼저 쉬죠.